안녕하세요, 하송입니다. 오늘은 스테인드 글라스 추천템 중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초급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필요한 제품들이 다 있다는 가정을 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초급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매를 하셨다면 그라인더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작업을 한 3-4작업만 해보셨으면 그라인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라인더를 사시면 작업에 자율성이 훨씬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인더가 없으면 일단은 안으로 들어간 곡선을 그라인더가 없이 작업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약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라인더를 추천을 드리는데, 처음 사시고 집에서 그냥 취미로 하실 거면 저는 그라인더는 그리폰 그라인더인데, 그리폰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그라인더가 있어요. 그게 저는 초보용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폰 그라인더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팩토리에서 159,8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걸 추천을 드리냐면 스테인드 글라스 팩토리에서 이제 그 220V로 이렇게 220V로 바로 꽂아서 쓸 수 있게 만든 제품을 파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수입을 해서 제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또 추천을 드릴 거는 그라인더 쿠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거 없어도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있으면 편해요. 그라인더 쿠키는 이제 그라인더를 할 때 유리를 그라인더 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유리 자르는 것보다 그라인딩 할 때 다치는 일이 더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를 그라인더 쪽으로 밀어주다가 그라인딩이 안 된 유리에 손을 다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쿠키를 사고 나서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그라인더 쿠키가 그냥 플라스틱에 고무 감겨있는 그런 애예요. 근데 걔가 18,000원이나 하거든요. 진짜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있으면 좋아요. 얘는 보보아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보보아트에서 18,000원에 그라인더 쿠키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라인딩을 했으면 테이프를 붙여야겠죠? 일단 동테이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 추천드린 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동테이프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한데, 이제 동테이프가 안쪽 면에 색깔이 들어간 동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투명한 유리를 테이프로 감으면, 유리가 투명하면 안쪽에 있는 테이프가 보이잖아요. 근데 동테이프를 감으면 테이프가 동색이잖아요. 근데 땜은 은색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은색으로 땜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안을 이렇게 보면은 동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버백이라고 해서 이제 접착면이 은색인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투명한 유리 작업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저는 작업의 완성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중급 이상의 작업을 하신다, 뭐 요런 디테일까지 다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테이프를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르베르 아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롤 하나에 4,200원이고요. 그리고 얘의 장점이자 단점은 얇아요. 테이프가 얇으면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테이프를 감으면 그 유리 조각들이 정말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조금씩 커진 거를 모으면은 이제
테이프 감기 전에는 잘 맞았는데 테이프 감고 나서는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유 있게 이렇게 흔들면서 갈아도 안 맞아요. 잘 테이프를 감아버리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테이프가 얇으면 그런 일이 덜 하겠죠. 근데 테이프가 얇으면 잘 찢어집니다. 테이프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색 테이프가 생각보다 조금 잘 찢어져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 곡선을 이제 테이프를 감으면 거의 찢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조금만 텐션을 줘도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실 때는 조금 숙련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하시면은 예쁜 작업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땜을 해야겠죠. 땜을 할 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인두기잖아요. 인두기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더 좋아요.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두기는 하코의 FX 601이거든요. 가격은 72,8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스테인드 글라스 팩토리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요 인두기의 장점은 가벼워요. 오래 들고 있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좋아요. 사실 온도 조절이 가능하면 뭐가 좋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가 추천했던 그런 인두기를 사용을 하시면 온도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용을 하면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단점이 이제 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많이 녹으면 땜이 뒤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 것도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너무 높고 기존에 사용하던 인두기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아마 검은색 불순물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하코 거를 쓰시면, 그러니까 온도가 조절되는 인두기를 사용하시면 그런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두팁 클리너를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땜도 더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의 단점을 하나 뽑자면 전선이 너무 빳빳해서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긴 근데 그 전선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열을 하는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인두기를 이제 하셨다면 땜을 했으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러면 저는 플럭스 파티나 리무버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작업을 하시고 나서는 바로는 모르시겠지만 만약 작업을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납선에 뭔가 하얀색 뭔가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아예 안 생긴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좀 덜 생기게 해줄 수 있는 게 플럭스 파티나 리무버를 사용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세척을 해주시고, 이제 광택제. 근데 진짜 광택제는 꼭 한번 사서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진짜 완성도가 달라져요. 정말 엄청나게 광택이 납니다. 진짜. 이건 제가 비포 앤 애프터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파커 앤 베일리 폴리쉬 광택제인데, 요거는 스테인드 글라스 팩토리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이 19,800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거의 2만원 돈이라서 이제 다른 거 살 게 많잖아요. 솔직히 스테인드 글라스를 취미로 가지시면. 그래서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 정도는 사서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빠진 게 있네요. 이제 유리를 자르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플라이어 중에 머리폭이 좁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곡선을 할 때 저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편해요. 이제 직선을 이제 떼어낼 때는 사실 머리폭이 넓은 게 더 편한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곡선을 작업을 할 때는 머리폭이 좁은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취미를 좀 깊게 하시고 싶다, 좀 큰 작업, 곡선이 들어간 어려운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거 하나 있으신 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소에 가시면 접시 거치대가 있어요. 이제 테이블에 유리를 이렇게 놓으면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소 접시 거치대, 아니 다이소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접시 거치대를 사셔서 유리를 세워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도구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부자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부자재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댓글로. 부자재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 오링. 오링 같은 경우에는 땜이 안 먹는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서지컬 스틸 같은 좋은 오링을, 그러니까 비싼 오링을 쓰면 안 먹어요. 그래서 약간 잡철로 된 거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보통은 니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거 사셔서 쓰셔야지, 이제 플럭스 그런 거 사셔서 플럭스 묻힌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지 아마 오링이 잘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 오링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냥 검색해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공방이다 보니까 롤로 사서 놓고 써요, 체인을. 근데 인터넷에서 체인을 롤로 사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 집에서 작업을 하실 거면 체인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잘라서 파는 거 사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꼭 롤로 사서 놓고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구매했던 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샀어요. 동대문에 가서 제가 동대문에 진짜 많은 데를 다 돌아보고 나서 제일 저렴한 데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새남자라고 하는 상호명을 가진 체인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롤에 한 4, 5만 원 줬던 것 같아요. 롤 하나에. 네, 그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새남자를 검색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뭐 자세한 후기 같은 건 안 나오고 그냥 간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동대문에 그 상가 안에 있는 가게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거기 간판에 주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셔서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램프 스탠드 어떤 거 쓰세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일단은 웬만하면은 이케아 제품 쓰려고 하거든요. 이케아 제품이 하프가 호환이 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램프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케아 어플에 들어가셔서, 저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탠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게 이제 하프랑 호환이 될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램프를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서 조립 및 문서로 들어가셔서 조립 설명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된 애들이 있어요. 하프를 넣어서 스크류로 조이는 그런 타입의 애들은 사실상 거의 다 호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프랑 이제 하프가 보통 저는 하프는 르베르아트나 노브아트에서 구매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프 규격이. 그러니까 이 규격이 서로 맞아야지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E26 베이스가 E26에다가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돌리는 거면 거의 호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E26이 아니고 E14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로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거라고 하더라도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하프 홀더의 사이즈보다 걔가 훨씬 작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E26인지 확인하시고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하는 건지 확인을 해주시면 거의 한 80% 정도는 호환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제품 사셔서 끼워보셔서 맞으면 그게 100%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스탠드를 어떤 걸 쓸지 막 고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르베르아트에 가시면 되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올렸을 때 예쁠 만한 앤틱한 그런 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앤틱한 동으로 된 그런 느낌의 제품들은 다 르베르아트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천장에 다는 그런 펜던트 등을 만들었을 때에 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이케아에서 사고 있어요.
이케아에 제가 쓰는 거는 햄마를 쓰고 있거든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 유리를 조각 유리 말고 이제 그냥 판 유리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조금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사실 거잖아요. 이제 가서 실제로 보고 살 수도 있어요. 르베르나 노브나 이런 데다 전화를 해서 실제로 보고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안내를 해주실 거거든요. 가서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소량 산다면 그 소량을 사기 위해서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는 저는 좀 보보아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보보아트가 유리를 팔 때 그 상세 페이지가 저는 보보아트가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보아트에서 샀을 때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거랑 실제 제가 받은 거랑 큰 차이가 없는 데는 보보아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용을 했던 것 중에서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을 해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고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